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어떻게 하나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했지 뭡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이 엄동설한과 같은 사드 제재, 이 사드 제재라는 긴 터널에요,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터널 끝에 와서 불빛이 비춰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가 잘못돼 갖고 틈새에서 무슨 불빛이 비춰지는 건 아직 모릅니다만, 중국이 사드 제재 국면에서 벗어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은 한중 국방 전략 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우리의 국방 차관이 중국에 가가지고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 겸 국방장관입니다. 중국의 국방장관과 만나서 한중 양국 국방부 간에 뭐 한 라인을 더 강화하자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합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2014년 이후 중단된 양국 간의 국방 분야 최고위 정례 회의체였거든요. 이것이 재개되었다는 겁니다. 사드 엄동설한 국면에서는요, 터널 정 가운데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의 핑안보험 등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이 재개됐다는 것이죠. 올해만 해도 사실은 벌써 7만 명 정도가 소리 소문 없이 중국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일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 역시 터널의 한 가운데서라면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얼마 전에 중국 삼성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기업을 방문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삼성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하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방문했다, 너희들은 그 뭘 얘기하는지 아니? 라는 암시를 준 것이거든요. 이처럼 한중 간에 봄 기운이 싹 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지금 이것을 찍는 현 시점에서는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고려하건대 아무리 아베라도요,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유화적인 조치처, 직접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출 규제라는 도발을 했습니다. 그 역풍으로 지금 아베는 안팎으로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도 뜻하지 않은 훈풍이 불어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향한 유화적인 봄 정치를 살랑살랑 풍긴 듯한 이유는 과연 왜 그럴까요?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관계 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기들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강한 것이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지금 아베는요, 사실상 뭐 황제와 같은 권력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강국 G3라는 일본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식민지배했던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결국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선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오케이, 봉합, 이 상태에서 봉합하고 시간을 번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한국을 이번에 멋지게 때려주려고 했는데 때려지질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속으로 부글부글거리고 있거든요. 쫄짱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도발을 회책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일 관계에 약간 훈풍을 보이는 듯한 권모술수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드 제재 조치 철회 또는 한한령 해제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첫 번째, 미중 무역전쟁 1차적으로 휴전했지 않습니까? 그 휴전이 중국에겐 불리하지 않은 국면으로
된 상태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미국이 또 어떤 역풍을 채울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잘 다독일 필요가 있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미국이 또 살랑살랑해갖고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미리부터 한국에 손을 쓰는 것이죠. 한국하고의 관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희들 잘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살랑살랑거리고 나타나는 것이죠. 덩치값 못한다고요? 그게 중국입니다. 대륙의 후예라고요? 천만의 말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이 중국인들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 중국인들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을 의식한 그런 행동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미국의 견제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황당한 요구도 강한 요구도 압박도 많이 과해 오니까 아베가 아무리 미국의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아베한테 너무 미국한테 호구 노릇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의 물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미국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강화하려는 듯한 러브콜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미국과 일본이 계속 친해지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을 철저히 못 믿습니다만 우리만큼 중국도 일본을 못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 미국과 관계를 좀 떨어뜨려 놓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베의 러브콜을 좀 수용해 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못 믿을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을 활용하는 것이죠.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식으로 보임으로써 일본, 니네들이 이번에 또 우리한테 오는 척하면서 우리 뒤통수 치면은 지금 너희는 한국하고 대립 중에 있잖아. 우리는 한국을 손을 많이 들어주지 않았어. 니네가 또 우리 뒤통수 치면은 한국 손 더 많이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경제 측면에서도 너희들 더 많이 불리해질걸? 어떡할래? 라는 식으로 일본에 대한 견제와 일본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뒤통수 치지 마. 다가오려면 똑바로 다가와. 라는 식으로 한국이라는 카드를 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하고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아직 이 두 나라는 그런 마음은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렛대 카드로서 우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도 역으로 그 두 나라가 우리를 필요로 하면서 다가오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 두 나라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 두 나라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크니까 이란 이 바보 같은 열등의식에서는 벗어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덩치가 크지만 중국은 안팎슬이 힘들다는 것. 얼마나 많이 이 오마이스쿨 여러분 제 강연에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제 강연도 한번 보십시오. 오마이스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크다지만 점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갖고 뒤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키느냐 아니면은 20세기 같은 약소국 그대로 다시 또 나락으로 빠지느냐 의 전환기에 서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두 나라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도 이 두 나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로서 좀 스마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나라 결코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가 악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충견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보인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우리도 이 두 나라를 역으로 잘 활용하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부담 없는 자강, 자주국방의 노력, 누구를 믿습니까? 이 두 나라 이러다 또 싹 필요에 의해서 돌아설 거거든요.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국제사회는 오로지 국익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것 냉철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도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은 중견 강국 대한민국 외교를 당당하게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마이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수근 이름으로 중국과 일본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파헤치는 강연이 열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